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82년에 발표된 황동규 시인의 풍장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좀 생소하니까요. 풍장은 장례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을 떠난 이를 사방이 뻥 뚫린 곳에 놔두어서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사실 시신을 밖에 놓아둔다는 점이 꺼려지기 때문에 장례법에도 풍장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풍장시켜다오 라는 문장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일지. 두 번째, 풍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 풍장은 그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말이죠. 그럼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 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수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이 시는 뭔가 시적 화자가 죽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죠. 1연, 2연, 3연 모두 뭐뭐 해다오라는 어미로 끝나니까요. 이 어미는 달다의 활용형인데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달라고 하다처럼요. 그럼 첫 번째,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볼까요? 1연에 바로 나옵니다. 시대를 드러내는 문구가 쓰였죠. 검색이 심하면 이래요. 여기서 검색은 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0년대에는 군 검문소라는 곳이 있어서 군인들이 통행하는 차량을 막고 신분을 묻거나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풍장을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지 않는 장소를 찾습니다. 그곳은 곰소죠. 지금 부안군에 있는 항구 이름이기도 해요. 곰소항.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현실적으로 풍장이 가능한 곳으로 떠나게 되겠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연에 나오는 무인도예요. 그럼 두 번째, 무인도에서의 풍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우선 가방 속에서 편안히 있다가 배를 타고 점점 땅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 배가 육지에 도착하면 여기서 육지는 무인도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배가 육지에 허리를 댄다라고 배가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죠. 이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굳이 배를 사람처럼 표현했을까요? 아무래도 가방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자신, 화자니까 자신을 싣고 가는 주체를 좀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배가 육지에 허리를 댄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척에 잠깐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누우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방도 옷도 구두도 양말도 손목시계도 사라지겠죠. 어금니에 있던 백금 조각도 살도 다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까지 다 마르겠죠. 그럼 굳이 화자는 왜 이런 장례 방식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까요? 풍장이 도대체 화자에게 무슨 의미이길래요?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고 바람과 놀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화자가 풍장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시간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은 시간에서
떨어진다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죽음으로 화자의 시간은 끝이 나니까요. 그런데 남몰래 떨어뜨린다는 건 제 생각에는 화자가 막 요란 떨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순리대로 정말 자연의 순환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여기서 시인은 꼭 시간이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표현해서 추상적인 대상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화자가 시간의 흐름에서 나온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화자는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톡톡 튀기는 씨를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봅니다. 여기서 붉은 열매의 씨앗은 이제 막 생명을 틔우는 존재죠. 얼마나 생동감이 넘쳐요. 톡톡 하고 음성상징어까지 사용됐으니 세상에 발을 막 디디는 새 생명의 이미지가 딱 느껴지죠.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이 막 임박했을 때 살아나는 새 생명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요.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 막 부러울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와, 이 사람들은 어떤 멋진 삶을 살까? 나에게도 또 한 번의 시작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런데 화자는 무연히 본대요. 여기서 무연히라는 말은 어떤 인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라는 뜻인데요. 즉 세상에 아무 인연이 없는 것처럼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안 보이듯 본다잖아요. 삶에 대한 미련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삶에 초연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바람과 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요. 이게 진짜 화자의 마음이에요. 바람에 몸을 썩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깎이는 피와 살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심지어 화장을 하거나 해탈하는 일도 필요 없대요. 여기서 화장은 우리가 얼굴에 화장품을 칠하는 바로 그 화장이에요. 그리고 해탈은 종교적으로 괴로움을 벗어나는 과정이죠. 화자의 마지막에는 바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에게 풍장은 삶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유가 되겠네요. 어떠셨어요? 황동규 시인의 풍장 너무 아름다운 시죠? 많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이 시는 풍장 1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작시예요. 70편까지 있고요. 시인이 95년에 모두 완성했으니까 아마도 시인의 혼이 담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황동규 시인의 풍장 1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